당신은 오늘도 지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에 쫓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원하는 것은 너무 많고 가진 것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묻습니다.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이 편해질까? 하지만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권태로워집니다. 우리는 이 두 지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차가운 진실 속에 오히려 깊은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한 이해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힘든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요? 새로운 직장, 승진, 더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안정적인 관계. 어쩌면 이 중 몇 가지는 이미 손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당신은 불안한가요? 왜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결핍에서 오고 권태는 충족에서 온다. 우리는 무언가를 갖지 못했을 때 괴로워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어떤가요? 잠시 기쁘다가 곧 익숙해집니다. 새 직장의 설렘은 몇 달이면 사라지고 새 집의 감동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책, 더 넓은 공간. 끝이 없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승진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더 무겁고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집만 사면.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만하면이라는 문장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또 다른 만하면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빈자리가 보입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5년 전에 당신이 들었다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나요? 그것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는 너무 잔인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마 많은 감정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불안, 초조, 분노, 슬픔, 질투. 이 감정들이 당신을 집어삼킬 때 당신은 나는 불안하다, 나는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 보라고. 당신은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파도가 일렁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파도가 아닙니다. 바다는 파도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은 당신을 지나가는 파도입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나를 지나간다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전환이 만드는 차이는 놀랍습니다. 당신이 감정과 하나가 되면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관찰하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나는 우울증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나는 오직 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울을 느끼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울을 느끼는 나가 있다면 나는 우울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관조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바라보는 능력.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평온의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절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고 있나요?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완벽한 몸, 더 성공적인 커리어, 더 화목한 가족, 더 많은 친구, 더 재미있는 취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모든 것이 필요한가요? 그는 말합니다. 욕망의 수를 줄이면 좌절의 수도 줄어든다고. 당신이 10가지를 원한다면 10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3가지만 원한다면 7가지의 좌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원했네. 명성, 돈, 권력, 사랑, 건강, 재능.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단 3가지뿐이라는 것을. 건강, 평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나머지는 모두 장식이었어. 평온은 더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덜 필요해져서 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쇼펜하우어는 후자가 훨씬 확실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101번째를 원한다면 당신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10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신은 부유합니다. 잃어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적을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절제의 역설입니다. 덜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름다움과 사유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봤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음악에 온전히 빠져들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때라고. 왜냐하면 이 순간 우리는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승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산을 바라볼 때 당신은 대출금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깊은 음악에 빠져들 때 당신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의지는 침묵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던 마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고통도 함께 물러납니다. 한 여성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번아웃으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며칠은 견딜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룰 목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찾던 평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성취하려고, 얻으려고, 증명하려고, 되려고. 하지만 가끔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저 세계와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곧 다시 배가 고파지고 다시 할 일이 생각나고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엔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환상을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말합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기본값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당신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당신만 불행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웃는 얼굴, 멋진 여행, 성공적인 커리어, 화목한 가족. 그래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갑니다. 단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불필요한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대신 우리 모두라는 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대가 줄어듭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라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행복은 의무가 아닙니다. 행복은 가끔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것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담담히 보내면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분노도 줄어듭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평온은 환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도가 멈춘 바다가 아니라 파도를 이해한 바다입니다. 여전히 파도는 일렁입니다. 여전히 삶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파도도 지나갈 것임을,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저 권태도 곧 다른 것으로 바뀔 것임을.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사랑, 성공, 인정? 이제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얻는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잠시 기쁘다가 곧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될까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을.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 안전한 잠자리, 따뜻한 식사. 이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들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평온은 더 많이 얻어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찾아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때로 권태로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조금 덜 아프게 살 수는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프지 않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아프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입니다. 이것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거짓된 희망은 나중에 더 큰 절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정직한 진실은 비록 처음엔 차갑게 느껴져도 나중엔 단단한 위안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도 힘들 것입니다. 내일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덜 힘들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하나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평온을 제안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흥분시키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평온을. 이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잠시 멈춰 선 이 순간 그 안에 이미 평온은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그 안에 평온은 있습니다. 파도는 계속 일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담은 바다라는 것을. 흔들리지만 깨지지 않는, 상처받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수고할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덜함 속에 당신이 찾던 평온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른, 어쩌면 더 현실적인 삶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행복을 얻어서 도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덜어내며 남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처음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삶의 본질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의지의 끊임없는 충동이라 보았습니다. 그 충동이야말로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그의 사유에서 평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어떤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얻고 나면 곧 실증이 나거나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인간 조건의 핵심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결핍에서 오고 권태는 충족에서 온다. 삶은 이 두 고통 사이를 진동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엔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연인을 만나기 전엔 외로웠고 만나고 나면 때론 답답합니다. 돈이 없을 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순간 다음 목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평온은 어디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외로 단순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의지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들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불안하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바라보길 제안합니다. 슬픔이 나에게 지나간다. 분노가 찾아왔다가 떠난다. 불안이 내 안을 스쳐간다. 이 작은 전환이 만드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나에게 지나간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고통은 여전히 있으되 나를 전부 집어삼키지는 못합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내 마음에 지나가는 감정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조의 태도는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의 첫 문턱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삶이 더 자유롭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의 수를 줄이면 좌절의 수 또한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고통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10가지를 원한다면 10번의 좌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적다면 어떨까요? 잃어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평온은 무엇을 더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괜찮아지는 범위가 넓어질 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이 갖거나 더 적게 원하거나. 그는 후자가 훨씬 확실한 길이라고 봤습니다. 예술을 바라볼 때, 자연을 깊이 응시할 때, 혹은 순수한 사유에 잠길 때 인간은 잠시 원하는 존재가 아닌 보는 존재가 됩니다. 이 순간에는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은 배고픔을 잊습니다. 장엄한 산을 바라볼 때 내일의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깊은 사색에 빠져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의지는 침묵하고 고통도 잠시 물러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세계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짧은 침묵 속에서 인간이 가장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배가 고파지고 다시 걱정이 찾아오고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방식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평온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차가운 정직함에 가깝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삶의 기본값이다. 이 문장은 처음엔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종종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 모두가 힘듭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분노와 기대에서 조금씩 풀려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어들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처럼 준비된 마음은 덜 당황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평온은 환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도가 멈춘 바다가 아니라 파도를 이해한 바다입니다. 여전히 흔들리지만 더 이상 그 흔들림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상태. 그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 덜 아프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덜함 속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행복이 아니라 더 적은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적은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더 강렬한 기쁨이 아니라 더 고요한 수용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평온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나가는 것들을 지나가게 두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평온하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짧은 침묵 속에서 인간이 가장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그의 평온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차가운 정직함에 가깝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삶의 기본값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분노와 기대에서 조금씩 풀려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어들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평온은 환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도가 멈춘 바다가 아니라 파도를 이해한 바다입니다. 여전히 흔들리지만 더 이상 그 흔들림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상태. 그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 덜 아프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덜함 속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영상으로 만난 쇼펜하우어의 냉철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직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짝 눌러서 응원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